오늘이 진수지 선생님 생일이었어요? 우리 수경이랑 생일이 똑같네. 수경이가 없어도 매년 5월 24일에 딸의 생일상을 차리던 최선영은 진수지의 생일이 친딸 수경이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당집 식구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여느 다른 가족들보다 더 끈끈한데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요즘 시대와 다르게 아침 식사까지 꼭 온 가족이 모여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고 거기에다 가족 중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케이크를 불며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중요한 행사처럼 가족의 생일을 축하해주고는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라 생일이라고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했다가 수지가 생일상에 올라온 수수경단을 보고 공황을 일으키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수지에게는 생일이 너무나 아픈 기억이라서 미역국이랑 수수경단만 보면 힘들어하는데 최선영은 꼭 가족들 생일에 빠지지 않고 떡을 올렸으니 이번에도 수지가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키게 되겠네요. 이겨내야겠죠. 안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다시 칠해야 하니까요. 그동안 수지는 마당집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려웠지만 마당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부쩍 가족들과 가깝게 지냈고 완벽한 적응을 보여줬었죠. 채우리와도 러브라인이 형성돼가면서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지는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라가 그린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수지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라도 최선영 사장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요. 아라가 매일 최선영에게 엄마 하고 불렀으니 당연히 친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100밤 자고 온다고 했는데 벌써 200밤도 더 지났어요. 우리 엄마 주려고 내가 용돈도 모아놨어요. 순수한 아라의 말들에 수지는 갑자기 뭐가 씌인 듯 모진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기다리지마, 너네 엄마 안 와. 데리러 올 거였으면 진작 왔겠지. 혹시 지금까지 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온 적 있어? 아마도 너희 엄마는 너를 버린 거야. 수지는 본인의 사정을 마치 모든 헤어진 모녀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어린 아라한테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 싶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인데 다 큰 어른이 할 말은 아니었죠. 이렇게 수지는 엄마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계속 물불 못 가리고 위아래도 없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라가 다행히 수지의 옷장 안에 있어서 큰일은 없었지만 최선영과 진수지는 또 한 번 갈등을 빚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최선영도 왜 진수지 선생님이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사람이 돌변하는지 의아해할 만도 한데요. 최선영이 말은 안 해도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지가 마당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동안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찾아다니던 장윤자가 자기 발로 마당집에 들어온 것도 수상했잖아요.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데 마당집에는 찾을 만한 사람이 진수지 선생님밖에 없는데 말이죠. 최선영은 이렇게 조금씩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만간 최선영과 진수지 사이에 또 한바탕 친엄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당집 식구들의 옷차림을 보면 드라마 배경은 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전편에서 장윤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올 때 금고 비밀번호를 요리조리 맞춰보다가 수경이 생일이라며 공호이사를 눌러서 금고를 열었었죠. 맞습니다. 5월 24일은 바로 수경이의 생일인데요. 조만간 수경이의 생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최선영은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수경이를 버린 적도 잊은 적도 없습니다. 생일상 주인공이 없어도 매년 5월 24일이 되면 정성스럽게 딸의 생일상을 차려왔습니다. 매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으니 가족들도 매년 돌아오는 최선영의 친딸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당사자인 수경이는 없지만 마당집 식구들은 모두 모여 어딘가에 있을 수경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요. 올해 수경이 생일은 새로운 마당집 식구가 된 수지도 참석을 해야죠. 오늘은 누구 생일인가요? 생일상의 음식들을 본 수지는 예전 아라의 생일 때보다 더 심한 공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수경이의 생일상에는 수지가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 수경이던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엄마한테 먹고 싶다고 조르던 세상에서 제일 맛있던 그 음식들이 지금은 수지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죠. 보기만 해도 엄마가 떠올라서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같이 이제는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었는데요. 생일상을 보고 수지는 또 공황을 일으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최선영을 포함한 강우창과 강정수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다 큰 어른이 반찬 투정을 한다며 또 화를 내겠죠. 그래도 마음씨 착한 채우리는 정신과 선생님답게
수지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수지가 그동안 최선영에게 가끔씩 모질게 대해도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며 사이를 중재하고는 했었죠. 이번에도 채우리는 뛰쳐나간 수지를 찾아내서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수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수경단을 보고 또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많이 놀라셨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저희 엄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머니가 잃어버린 친딸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지만 그 딸이 가장 좋아했던 수수경단도 올라온 거고요. 채우리 선생님 죄송해요. 사실 저도 오늘 생일인데 저한테는 생일이 제일 끔찍한 날이에요. 저번에 수수경단 버린 것도 죄송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제 생일날 차려주던 게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버려진 기억 때문에 미역국이랑 수수경단만 보면 저도 모르게 견딜 수가 없어서요. 채우리는 이 말을 듣고 마당집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 같습니다. 마당집 식구들은 맨날 가족이다 가족이다 하면서 막상 진수지 선생님의 생일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클 것 같은데요. 뒤늦게나마 수지의 생일을 알게 된 채우리와 마당집 식구들은 진수지의 생일까지 챙겨주며 다시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선영은 이번 일로 많은 생각에 잠길 것 같습니다. 왜 진수지 선생님이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눈이 뒤집히는 건지, 왜 우리 수경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보면 저렇게 공황을 일으키는 건지, 어떻게 우리 수경이랑 진수지 선생님이랑 신기하게 생일까지 똑같은 건지 계속 이런 의문점들이 쌓여가는 중인데요. 그리고 곧 진장순의 집으로 최선영이 발송한 혼인무효소송 소장이 발송되면서 수지와 최선영이 눈물의 재회를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진장수가 최선영을 만나러 마당집에 오게 되는 날이 27년 동안 쌓여온 오해를 풀게 되는 날이죠. 빨리 수지가 엄마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장윤자랑 진나영이 나가리가 되어버리니까 쉽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영이랑 진수지가 겪는 지금의 갈등은 서로가 핏줄인 것도 모르면서도 한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눈치가 빨라서 곧바로 내 딸이구나 알아채고 망토를 찾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최선영과 진수지가 서로 가까워지며 진수지 선생이 내 딸 수경이구나 진실에 가까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이야기에 매우 민감한 수지이기 때문에 최선영은 100% 확신이 들 때까지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두 모녀가 만나서 오해를 푸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싶네요. 한편 진나영은 김마리가 한진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 틈타 제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마리에게 먼저 초대를 받을 정도로 진나영의 계획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한현성을 본가에 가보라며 여우짓을 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일을 꾸몄죠. 김마리와 한현성이 너무 쉽게 진나영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운데요. 하지만 한현성이 앞집 여자와 잘 지내고 있는 이 상황이 한진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현성에게 친구를 사귀더라도 항상 조심하라며 걱정 담긴 말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김마리와 진나영이 가깝게 지내면서 그 모습을 한진태가 보게 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심 많고 눈치백단 한진태는 그런 진나영을 더욱 더 의심하게 될 텐데요. 아니 저 아가씨는 현성이네 앞집에 사는 그 여자네. 얼마 전에 현성이네 집 앞으로 이사 온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지만 김마리 이사장이랑은 또 어떻게 알게 된 거지? 현성이 이놈 벌써 둘이 가까워져서 엄마한테 인사까지 시킨 건가? 그렇게 한진태는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진나영의 뒷조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재벌가에서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었겠죠. 한진태는 하루빨리 진나영을 현성이한테서 떼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진나영은 한진태에게는 이쁨을 받기보단 김마리와 한현성을 조정해 오히려 김마리와 한진태의 사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 같은데요. 자기가 해들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선 한진태는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진나영이 빨리 장윤자 딸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진수지 동영상 자작극의 장본인이라는 것도 밝혀져서 인생이 날아가야 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진나영이 김마리 마음에 쏙 들어서 며느리로 받아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진나영이 김마리와 한현성을 등에 업고 세상 밖으로 조금씩 나오려는 진수지의 앞길을 막을 것 같습니다. 또 돈에 환장한 진나영은 한현성의 자금까지도 관리를 하게 되겠죠. 진수지 당장 우리 현성씨가 대신 갚아준 돈 갚아. 그게 언젠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갚고 버티는 거야? 식당에서 설거지해가지고 언제 갚으려고 쯧쯧. 진나영이 잘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꼴을 어떻게 보나요? 누구 때문에 수지가 이렇게 됐는데요. 진나영의 재벌가 입성 프로젝트가 성공할 쯤. 입만 열면 실수하는 장윤자가 모든 일을 망쳐주길 바라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